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한파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 여는 학교가 경북에만 42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올해 첫 번째 혁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7월 7일 미혼 남녀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소외 이웃을 챙기며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재향군인회가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수지나 하천 등의 빙판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하천에서 초등학생 4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결국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선 13일에도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에서 중학생 6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날에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한파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빙판 위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비치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빙판 한가운데는 얼음 두께가 더 얇고 하천은 물이 흐르며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아 쉽게 부서집니다. 해빙기에는 비탈면이나 공사장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지는데 땅속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비는 공간이 생기며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등의 무너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빙판 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지는 봄에도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만큼 낙석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행 중에는 바위와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학생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 여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곳이 넘는데 경북이 4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입학을 앞두고 전국 교육청에서 학급 편성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경북 42곳, 전남 32곳 등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습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안동과 영천, 의성 등 곳곳에서 더 늘어나 1학년 학생이 없는 학교가 중학교 포함 45개 학교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소규모 학교부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생 한 명이 이동하면 그 여파가 커 학교 존립과 지역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래 사이에서도 사회성이 있잖아요.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전학하면서 또 다른 남은 친구들 또 전학을 하는. 2018년 경북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6,000여 명, 2023년에는 1,100명대로 줄었습니다.
인구 절벽에 출생 가구의 거주지 이동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첫 번째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주재 발표와 시국별 신규 사업 논의로 진행됐습니다. 정재훈 대표는 경북도가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마련한 대책들이 단기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이어가는 동시에 앞으로는 경제적 비용 지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등한 가족 문화 정착을 비롯해 비혼과 이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시국별 논의에서는 음력 7월 7일을 미혼 남녀가 만나는 견우직녀 만남의 날로 추진하는 안과 함께 20, 30대 여성을 위한 자기경영 일자리 창출 등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영천의 장애인 인권단체가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단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의 건물주와 시설 종사자가 거주 공간의 출입구를 막는 등 입소장애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인권단체의 주장은 해당 시설 관계자가 입소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막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영천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영천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설 연휴를 집에서 보내고 복귀하려고 했지만 철문이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고 거주 공간의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장애인이 머물기에는 위험한 구조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피난시설도 없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영천시가 시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속 시간을 끌며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힌 출입구를 피해서 산길을 만들며 내부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해당 시설에 대해 장애인 학대, 비리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책위는 이 시설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학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영천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설 외에도 퇴소를 시켜야 할 장애인을 28년간 시설에 머물게 했던 아동 양육시설과 입원한 장애인을 폭행해 학대 판정이 내려진 병원, 또 성폭력 사건 등으로 시설 폐쇄가 내려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영천시에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영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천시는 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한 단기 장애인 거주시설은 건물주이자 전 시설장이었던 A씨와 해당 운영 법인과의 문제로 지난 1월 1일자로 이 시설장이 새로 바뀌며 입소자들을 타 시설로 옮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문제가 있었던 시설들은 내부 운영진과 직원 등이 교체가 됐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소의 옷을 챙기며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제향 군인회가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추위가 찾아온 대구 동구 신암 5동 주택가 골목. 대구 동구 제향군인회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줄지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릅니다. 창고에는 연탄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도 보면은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좀 어려운 과정에 연탄 봉사, 쌀 봉사, 김치 김장 봉사, 또 장학금 그죠? 대학생 장학금 전달, 중학생 장학금 전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 사랑의 연탄 봉사에는 동구 제향군인회 소속 청년 10명도 참여했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가 강추위를 녹입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그 웃으신 미소가 너무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께 연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제향군인회는 연탄 나눔 봉사 외에도 농촌 일손 돕기, 장학금 전달,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 삼계탕 대접, 김치와 쌀 나눔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 5동 행정복지센터는 연탄이 필요한 이웃을 추천했습니다. 독거 노인이신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 사회복지가 좀 더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희망찬 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의 따뜻한 사랑 나눔에 울먹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래 와가지고 이래 해주니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슨 우의 신세를 지르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도움 받아야 나도 도움을 줘야 안 됩니까?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는 겨울, 이웃을 향한 온정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영농 부산물과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한 화재가 100건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14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립니다. 추가되는 9개 센터 가운데 4곳은 1분기 안에 문을 열고 5곳은 올해 안에 새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득 제한 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스마트 헬스라이프 사업으로 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고독사 위험군 10명입니다.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후원금 350만 원으로 스마트 약상자를 통해 대상자의 올바른 복약을 지원하고 지역 통합사례관리사들이 1대1로 건강한 상태를 관리합니다. 복약 알람과 복약 상태 안내 외에도 한파와 폭염 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 성두시와 경제와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대구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10일 열린 개소식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청두시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사무소에는 대구시 4급 직원 1명이 상주하며 국제통상 강화와 현지 진출 지역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구시 일행은 쓰촨성 정부와 청두시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 친서를 전달하고 예술단 상호 초청과 대구대공원 판다 대여 등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